네, 여야가 지역구 공천에 이어서 이른바 비례정당의 후보 순번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여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4명의 후보 명단을 발표했고요.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례 앞순번에 안착시켰습니다. 미래한국당은 기존 당선 가능권 명단의 20명 가운데 12명을 교체하면서 이른바 친황 인사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정치와 호장용, 김성환 정치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먼저 저희 MBC 여론조사 결과부터 조금 말씀드린 뒤에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보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장 지지하는 정당 물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42.2%, 미래통합당이 24.1%, 정의당 7.6%, 국민의당 3.7% 순이었습니다.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를 어디에 할지 이렇게 묻자 더불어시민당이 26.1%, 미래한국당이 22.7%,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4%포인트 났는데요. 3.9%인가요? 정의당이 9.8%, 국민의당이 4.8%,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3.8%였습니다. 3.4%포인트로 줄었다. 이게 정당 지지도 격차가 그냥 정당하고 비례정당하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사실 뭐 지금 여러 여론조사 기관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확정적이다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숫자를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움직였을 때 빠지는 그 지지율 표차는 지지율이 한 1%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 비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가는 율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18%포인트 차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일부는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이나 일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비례를 선택할 때 다른 선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표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지율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예상컨대 한 9% 남짓 하는 지지층은 지금 관망세 쪽으로 빠져서 지금 부동층으로 가요. 예, 부동층이 한 28%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8% 정도 안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지만 부동층으로 일단 관망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지금 현재 비례정당들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네, 그것도 저는 일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한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서 일부 정의당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차 투표를 했던 층이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층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에서 한 10% 가까이 되는 층은 지금 민주당에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 반감 아니면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당 투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당이 비례의석 47석이죠. 이걸 어떻게 배분을 받는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컴퓨터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더불어시민당이 19석, 미래한국당이 16석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지율이 뭐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숫자, 의석 숫자도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단 지금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47석입니다. 이 중에서 17석은 이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이제 배분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30석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50% 적용이 돼서 이제 분배가 되는 건데요. 이 결과를 보면 왜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만들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 이 의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으로 다 분배가 됐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의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1당과 2당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석 수가 간단치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러니까 정의당 어떤 범여권이라는 이제 정당의 어떤 의석 이거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21대 총선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제 국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과연 그럼 일당 베이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범여 베이스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을 거예요.
바로 합당하지 않으면 그 그렇죠. 논의가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네. 뭐 그 이제 두 개 정당,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일반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쳐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면 네. 미래한국당은 아마 이제 당 끝나면 예를 들어서 당 해산을 해서 아니면 합당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합칠 텐데 문제는 열린민주당이 그렇게 녹록치 합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연대는 하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의석을 한다고 하면 독자적인 어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계산들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 상황으로 보면 21대 원구성이 상당히 간단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상황 보면요, 네. 의원님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좀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형제당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결과가 나와 보면 결과에 따라서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나 안 들어갈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왜냐하면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비례대표라는 게 어떤 뭐 당 이름만 보고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의 비례대표가 누군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열린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뭐 최강욱, 김의겸 뭐 등등 이런 분들을 이제 공천을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자신들의 어떤 성향과 맞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쪽 더불어시민당은 앞쪽 번호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얼굴 처음 본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럴 경우에 민주당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어디에 찍을 것인가. 자, 그러면 이 열린민주당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 합칠 거다. 우리한테 오쳐도 그냥 상관없다. 이런 이제 아마 선전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열린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론조사상 나오는 의석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 저희는 3.8%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데서는 6% 후반대까지 그렇습니다.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6%포인트 정도 지지율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의석을 아무리 많이 계산한다 하더라도 한 5석 정도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비례 의석을 가지고 네. 각 당의 승패를 가르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미. 모두 다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뭐 미래한국당 쪽에서 비례 정당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의석이 뭐 아무리 많아야 19석, 16석이잖아요. 3석 차이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승패를 가릴 정도의 의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앞서 그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은 40%가 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경우에는 지금 20%대가 나오는데 그 정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응집력을 갖고 지역구 투표에 또 갈 수 있느냐. 근데 지역구의 의석에 따라서 결국은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뭐 굉장히 큰 격차를 통해서 미래통합당한테 이겼다고 하면은 굳이 비례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걸 연연할 이유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도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당이든 지금 압승의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투표율이 나온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노련 고령층 50대 이상층에서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이전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30, 40대 층에서 떨어지느냐. 특히 이제 아이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민한 층이 한 30대거든요. 지난번에 30대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30대 층이 어떻게 투표하느냐 이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전에는 보수층에서 이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응집력이 결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최근 선거에 보면은 민주당도 진보층도 결집력이 만만치 않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의 결집력이 지역구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결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천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비례정당이요. 지금 먼저 더불어시민당 어저께 34명 후보 명단 발표했는데 명단 보셨죠? 네. 전체적인 방향이나 특징, 색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시민들의 참여를 우선했다고 하는 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
강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점들이 좀 엿보입니다. 권인숙 씨, 윤미향 대표, 네, 그렇죠. 이사장 이런 그런 상징성을 좀 갖고 가고 싶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개혁연합하고 같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시민사회 몫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의 녹색당이나 미래당 그리고 민중당의 몫 외 빼고도나 남은 그런 시민사회 단체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그 권인숙 원장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윤미향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원래 얘기했던 대로 11번 이후에 다 배치가 된 지금 거죠?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네. 지금 앞서 MBC 조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17명이잖아요. 17명인데 그것도 사실 17명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 또 생겨났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일정 부분 지지도를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마지막 뒷순위, 후순위 번호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반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이 현 상태에서 그 정도 면문까지 만약에 버리게 될 경우에는 선거제 왜 바꿨느냐는 얘기까지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건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비례 명단에도 5번, 6번이 소수정당 몫입니다. 근데 더불어시민당에는 원래 4개의 소수정당이 참여를 했죠. 근데 공천 명단에서 2개만 들어갔기 때문에 2개는 빠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정당인은 비정치인이고 못 배우고 배고프게 살아왔던 층입니다. 이미 이런 정당이라는 것을 알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여 비례대표 연합정당 플랫폼인 우리 이 강제징용을 실컷 써먹고 이제는 문 밖으로 쫓아내버린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네. 자, 더불어시민당에서는요, 심사 기준에 못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배제된 분들은 말씀한 대로 실컷 써먹고 이제 문 밖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처음에는 만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 또 그다음에 정계는 하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정의당 뭐 등등하고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또 비례연합정당으로 해서 지금 뭐 시민의 뭐 당인가요? 이쪽하고 또 하기로 했다가 그중에 4개를 하는데 또 2개는 또 공천을 주지 않고 2개만 이제 2명 딱 2명 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비례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사실 비례연합이 아니죠. 이건 뭐 사실 민주당이 자기 위성정당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민주당이 저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누가 몰랐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거의 인정하지 않나요? 아니, 그 정당 만든 지도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은 뭐 처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많다라는 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약속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저는 미친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민 후보라고 이제 앞에 공천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일단 이름을 들어서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뭐 시민 후보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공천한 것인지 또 이분들에 대한 이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 물론 이게 앞으로 이제 저희 언론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따져나갈 겁니다만은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여야 공천 똑같고. 심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그렇죠.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천 심사하는 모든 당이요. 과정에서 언론도 검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문제는 이제 목요일 되면 이 명단을 이제 선관위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이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내는 후보들인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국민들로서는 뭐 모르고 그냥 찍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비례 순번 나왔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이 1번 받았고요. 최강욱 전 비서관이 2번, 김의겸 전 대변인이 4번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딱 색깔이 보이네요. 근데 원래는 좀 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 줄 알았더니 지금 이제 열린 공천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당원들하고 투표를 한 거예요. 한 5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순위를 배정하려고 했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김진애 전 의원이 1번이 된 걸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사실 제일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당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색깔이 뚜렷합니다. 예, 검찰개혁, 조국수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사실은 뭐 서초동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지층을 확실하게 우리는 갖고 가겠다. 우리의 색깔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좀 중도층 신경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조금 색깔이 옅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좀 견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에 있는 지지층을 빼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나중에 언젠가 또 뭐 연합을 하든 아니면 어떤 연대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함께 갈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른바 조국 프레임을 소환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열린민주당에서 알아서 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면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율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지면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지지층에 투표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지지층도 일부 있을 거라는 거죠. 안 나가버리는. 예, 선거 때 사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꼭 투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그냥 선거에서 패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최대한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들을 일정 부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견제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막무가내로 또 싫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근데 문제는 어저께 명단은 나왔는데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뭐 아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통과를 해야겠죠. 이것도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요. 네. 아마 그런 절차들이 이제 마지막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충 이런저런 아마 결정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비례대표가 생긴 게 1963년도 5.16 혁명 이후에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 비례대표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쭉 이제 해오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소수자라든지 또 이제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이제 하는 게 비례대표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이제 준연동제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솔직해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면 뭐 이중대라든지 삼중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민한당 등등을 놓고 이제 보니까 민주당에 본부중대가 있고 이중대인 더불어시민당이 있고 삼중대인 열린민주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민주당에서 공천이 어려웠던 분들 지금 뭐 보면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로 해서 결국 이제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열린민주당 가서 공천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찬 대표는 연합을 할 수 있다. 지금 한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뭐 본심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본인들은 중도층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공천이 어려운 분들은 열린민주당 쪽으로 가서 어떻게 하든지 공천이 돼서 와서 그럼 결국 하나의 물길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정치권이 참 이게 정치적인 계산 술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집권 여당이면 이 최소한의 도덕성과 좀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너무 솔직해진 거 아닌가. 솔직하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한쪽을 이렇게 많이 비판하셨기 때문에 좀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현행 선거제도를 만든 것은 제가 볼 때 원칙으로 돌아가면 한 2대1 정도로 비례의석 한 100석 정도 만들었을 때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47석으로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좀 거대 양당이라고 불리는 미래통합당이 일정 부분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 정당한테 그 의석을 내주겠다고 하는 취지는 그대로 그래도 일부분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담고 있었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사실은 미래한국당을 정당 승인을 그냥 내준 거예요. 설립 허가를.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줄지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정당은 있는데 사실상 노골적으로 우리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비례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허용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런 현상으로 다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비판해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른바 알바니아식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도를 갖고 들어와서 위성정당이라고 만들었던 미래통합당도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뭐 정치 혐오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투표율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좋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와서 투표를 해서 본인이 선택한 당들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